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세 가지의 해치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가로로 300, 세로로 600인 사각형이 나열되는 형태를 가진 요 해치 패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로로 200, 세로로 100인 사각형이 두 개씩 쌍으로 묶여서 각도가 바뀌어 나가는 요런 해치 패턴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렇게 직사각형이 사선으로 나열되어 있는 해치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왼쪽에 있는 걸 만들어 볼 텐데, 해치 패턴에는 이렇게 사각형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해치 패턴은 각각의 줄이 선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건 점선이냐 실선이냐 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결과물이 눈에 보일 땐 한 개로 보이더라도 해치 패턴을 정의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해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장을 하나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정의를 하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줄에는 패턴의 정의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별을 하나 찍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별을 찍어준 다음에는 사용할 패턴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300 곱하기 600이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준 다음엔 쉼표를 하나 찍고 이 패턴이 어떤 것인지 그 설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 내용은 생략을 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해치 패턴의 첫 번째 줄이에요. 별을 찍고 패턴의 이름을 입력한다. 그 뒤에 필요하다면 쉼표를 찍고 설명을 쓰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패턴을 정의를 했으면 엔터를 눌러서 다음 줄로 넘어갑시다. 이 두 번째 줄부터 각각의 줄이 선 종류가 되는 건데, 제가 규칙은 설명을 드렸었죠? 각도, 쉼표, 기준점에서 사용할 X좌표, 기준점에서 사용할 Y좌표,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Y, 그 다음에 펜 다운 혹은 업, 그러니까 실선과 공백의 각도를 이렇게 요양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규칙 그대로 정의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 패턴 같은 경우엔 사각형이 나열되도록 패턴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작성을 하려면 이 패턴은 가로로 쭉 그어져 있는 선이 600의 간격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이 직선 하나가 가로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을 구성하기 위해선 가로로 반복할 선 하나, 세로로 반복할 선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사용할 선은 이 가로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가로선이 위로 600의 간격대로 복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600의 간격으로 쌓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쌓여나가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쌓여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간격은 일정하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계속 쌓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쌓여나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세로로 쌓여있는 선도 이 친구도 양쪽 방향으로 계속 일정 간격대로 쌓여나가고 있는 건데, 그 간격은 300이죠. 300, 600, 900, 1200 이렇게 일정한 간격대로 쭉쭉쭉 쌓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요게 교차돼서 사각형이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빨간 선을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선의 각도는 0도의 각도로 정의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엔 이제 기준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X축 좌표, Y축 좌표 이 두 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점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해치 패턴의 원점을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해요. 해치를 작성하면 원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해치를 대충 아무거나 앵글이란 걸로 집어넣어 보면 이 친구에는 해치 패턴의 원점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도형이 여기에서부터 해치 패턴 정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원점 설정 버튼으로 이 구석점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해치 패턴이 쌓여 나가서 그 결과물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 원점으로 사용할 점을 기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0,0을 사용을 해서 온장의 왼쪽 아래점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엔 델타 X와 델타 Y를 입력해 줄 차례입니다. 이 델타라는 것의 의미는 X축과 Y축으로 얼만큼 움직이면서 쌓여나갈 것인지 그거를 정의하는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이 Y축 방향으로 600씩 움직이면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Y의 값은 600이 될 텐데, 이 델타 X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할 선은 실선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라인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X라인인 거잖아요. 무한선인 겁니다. 때문에 이 무한선이 오른쪽으로 100만큼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일 땐 무한한 실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 친구가 X축으로 100만큼 이동했던, 10,000만큼 이동했던, 얼만큼 이동했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선이니까. 좌우로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사용할 이 해치 패턴 정의에서는 델타 X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Y는 Y축의 방향으로 600씩 간격을 두면서 쌓여나가야 하니까 당연히 600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요만큼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실선의 경우 생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작성하지 않고 델타 Y까지만 작성을 해주면 그냥 실선으로 작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5개의 요소만 입력을 해주면 빨간 선이 600씩 쌓여나간다. 요 정의가 끝난 거예요. 빨간 선에 대한 정의가 끝났으니까 요번에는 요 노란 선에 대한 정의를 해줄 차례입니다. 요 노란 선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각도는 90도로 작성을 할 거죠. 요 선의 각도는 현재 90도고요. 기준점은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0,0으로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델타 X와 델타 Y를 지정을 할 텐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 델타 X와 델타 Y는 우리가 정의한 선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성되는 값입니다.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는 이 친구가 X축의 방향으로 300씩 누적돼서 쌓여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선 종류를 정의할 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기준으로 선의 방향으로 X축을 설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델타 X와 델타 Y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축이 틀어진 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좌표축을 선의 진행 방향대로 틀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X축으로는 델타 값이 없죠. 실선이니까 델타 값이 없다기보단 델타 값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 가로선, 빨간색 선을 정의할 때에 델타 값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노란 선에서도 X축의 델타 값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0으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Y축의 델타 값은 300씩 적립돼서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00이 돼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씩 쌓아가든 플러스 방향으로 300씩 쌓아가든 어쨌든 양쪽 방향으로 300의 간격인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앞에서의 부호는 현재 정의할 패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선 그리고 노란색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정의를 해줬으면 패턴을 저장을 해서 사용해 볼 차례인데 이렇게만 저장을 하시면 안 돼요. 해치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마지막 줄은 항상 블랭크가 되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줄이 1개 이상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백 없이 이 숫자 0까지만 딱 작성을 하면 오토캐드가 제대로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엔터를 몇 번 눌러서 밑에 공백을 최소 1개는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토캐드가 읽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만 정의가 다 작성이 끝난 거고요. 작성할 내용을 파일로 저장을 해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폴더 아무데나 선택을 해주고 파일의 확장자는 PAT로 파일의 이름은 요 해치 패턴의 이름과 동일하도록 300x600.pat라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우리가 정의한 내용에 한글이 없죠. 그래서 인코딩은 UTF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내용 중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ANSI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해치 패턴의 파일을 다 만든 겁니다. 자, 해치 패턴의 파일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오토캐드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오토캐드의 서포트 폴더에 방금 제가 저장한 파일의 경로를 추가해서 읽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추가,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제가 저장한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가 추가되죠. 이렇게까지 해줘야만 오토캐드에서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해치를 작성을 할 때 살펴보면 패턴의 사용자 정의 쪽에 들어가면 제가 만든 300 곱하기 600이라는 해치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패턴을 집어넣어 볼까요? 삼각형을 하나 대충 그려놓고 해치를 작성을 해서 300 곱하기 600으로 뿅 하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300과 600의 간격으로 했는데 지금 회전되어 있죠? 그 이유는 UCS가 돌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패턴을 집어넣을 때는 현재 UCS에 맞도록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UCS의 값을 표준으로
X축, Y축이 초기값으로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고 300 곱하기 600을 집어넣으면 패턴이 제대로 들어갈 거고요. 해치 패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원점이 0,0이 기준이 됩니다. 그 뜻은 이 해치 패턴을 쭉 늘려서 0,0으로 가져가 보면 이 0,0에 딱 걸리도록 객체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왜 그러냐? 해치 패턴을 0,0에서부터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그대로 지나가도록 작성이 되니까 처음에 해치 패턴을 집어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요. 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규칙을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쌓아나가고 싶다. 그러면 원점을 재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요 해치 패턴의 0,0점이 되는 거예요. 혹은 다른 데 원하는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을 직접 입력을 해서 거기서부터 정의가 시작되도록 바꿔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점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00 곱하기 600이라는 패턴을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이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설명을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UCS를 원점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새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좌표축을 재설정을 했으면 이제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결과물은 이렇게 생긴 패턴인데 이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조금 살펴봐야겠죠?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일단 실선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바꿔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선이 수평한 요 직선, 무한한 직선이 200의 간격대로 쭉 나열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직으로도 같은 규칙의 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수직선이 200의 간격대로 사방으로 쭉쭉쭉 쌓여나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요 격자가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남은 건 길이가 200인 선들밖에는 남지 않는데 요것도 잘 살펴보면 일단 길이가 200인 가로선 하나 긋습니다. 그 다음에 200의 간격을 띄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을 긋고 200 띄고 200 긋고 200 띄고 200 긋고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요 친구가 400의 간격대로 위와 아래로 쭉쭉쭉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친구는 위로 400씩 중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의 방향으로 중첩이 되면서 한번 중첩될 때마다 가로로는 200, 세로로는 200, 그러니까 200,200 델타 X와 델타 Y가 둘 다 200이 되도록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적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형태를 작성할 때 이 친구가 400의 간격으로 쌓여나가고 있고 이 친구도 400의 간격으로 쌓여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해석을 할 때 이 친구가 위로 200, 오른쪽으로 200씩 움직이면서 적층되고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패턴을 파악할 땐 한 가지 패턴이라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규칙만 맞으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필요에 맞춰서 세그먼트의 수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친구처럼 이렇게 쌓여가는 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쌓여나가는 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쌓여나가는 게 있고 이 친구가 쌓여나가는 게 있다. 점선의 그리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총 4개의 선분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친구가 200, 200씩 움직이면서 사선으로 적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도 200, 200씩 움직이면서 사선으로 적층되고 있다. 이렇게 2개의 정의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 사용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대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파악을 해봤으면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다가 적어줘야 될 텐데 저는 패턴의 이름을 대충 테스트라고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설명을 생략할 거고요. 가장 먼저 무한선으로 되어 있는 격자의 그리드를 먼저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빨간 선을 먼저 할게요. 0도의 각도로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선이고요. 0,0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할 거고 델타 X는 어떤 값이 돼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0으로 설정을 할 거고 델타 Y는 200의 간격대로 적층돼야 되니까 200으로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한한 선이니까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끝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노란색은 90도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0,0을 기준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선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델타 X는 마찬가지로 0이고 델타 Y는 200입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 패턴을 만들 때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남은 건 요 짧은 실선, 점선 요거밖에 없는데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친구를 먼저 작성을 해봅시다. 작성할 점선의 각도는 0도죠. 그 다음에 x와 y의 기준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친구가 시작되는 점은 요 점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은 x축의 좌표는 0이고 y축의 좌표는 100이 되는 거예요. 0,100에서 정의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델타 x와 델타 y의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 점이 그 다음에 입력될 값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00,300이니까 200,300이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안 됩니다. 델타 x와 델타 y는 x축과 y축의 증분값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0,100이 200,300으로 바뀔 때의 x축 증분값, y축 증분값을 입력해줘야 돼요. 때문에 200,300이 아니라 200,200이 델타 xy가 되는 겁니다. 요게 여기로 갈 때의 증분값인 거예요. 자, 이렇게 델타 x, 델타 y까지 정해줬으면 요 선이 어떻게 그려지고 공백은 얼마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가장 처음에 200으로 선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는 200의 공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수 2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200의 선을 그리고 200 띄고 200선 그리고 200 띄고 요게 루프 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흰 선 요걸 정의를 할 텐데 이 전체적인 선의 방향은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죠. 때문에 각도는 90도가 되는 거고요. 시작될 기준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겠죠. 그래서 100,20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200에서 선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증분값과 y축의 중분값을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진행될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입력되어 있는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x와 델타 y를 정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면 UCS를 원점으로 이렇게 다시 재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델타 x와 델타 y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작성한 선은 요 선이죠. 요 가운데 있는 선인데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요거잖아요. 혹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는 하겠죠. 어쨌든 똑같은 점선 실선이 반복되는 거니까 두 번째 객체는 요게 돼도 되고 요게 돼도 되고 혹은 사실은 요 패턴은 이게 똑같이 생긴 게 여기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두 번째 객체는 요 선이 돼도 되고 요 선이 돼도 돼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사방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델타 x, 델타 y를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요 친구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갈 때의 증분값은 x축은 200 증가했죠. 그러니까 델타 x는 200인 거고 델타 y, y축의 값은 얼만큼 증가했느냐? 마이너스 200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200. 요게 델타 x와 델타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델타 x와 델타 y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선이냐 점선이냐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앞에서 정의한 선이랑 마찬가지로 200을 긋고 200의 공백을 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치 패턴의 정의는 끝난 거고요. 저장하기 전에 밑에 공백을 1개 이상 집어넣어 주고 파일을 저장해 줍시다. 파일의 이름은 패턴의 이름이랑 동일해야 되니까 테스트라고 정할 거고요. 확장자는 PAT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인코딩 양식은 영어밖에 없으니까 그냥 UTF로 하고 저장을 해줄게요. 이렇게까지 하면 해치 패턴에 대한 정의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제대로 정의했나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해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 정의 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라는 패턴이 있을 거고요. 집어넣어 보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건 간단한 격자라서 설명할 게 두 줄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델타 x와 델타 y 그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작성되는 패턴을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전에 당연히 이 패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 패턴을 잘 살펴보면 사각형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선과 이 사선, 이 두 개의 사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가 600인 선, 이 선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선과 수직하는
요 친구, 요 선, 길이가 600인 선이 반복돼서 쌓여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복사를 해서 살펴볼까요? 요렇게 위쪽으로 요런 간격으로 쭉쭉쭉쭉 쌓여나가는 패턴인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왼쪽 오른쪽으로도 쌓여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 패턴에서는 오른쪽 왼쪽으로 도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선의 종류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실선이고 간격이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 실선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형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선이냐 실선이냐만 반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의 거리만큼 실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의 간격만큼 공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600의 거리만큼 실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 400의 간격을 띄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400 띄고 600의 실선, 이쪽으로 400 띄고 600의 실선,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된 패턴을 겹쳐 놨을 때 사각형처럼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당연히 메모장을 사용을 할 거고요. 메모장을 열었으면 별을 하나 찍어준 다음에 테스트 2라고 패턴의 이름을 정해줄게요. 설명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줄부터 이 패턴에서 어떤 선을 사용을 할지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먼저 빨간색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빨간색을 정의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UCS를 좌표축을 여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선을 정의를 할 건데 요 점을 0.0 기준점, 원점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선의 각도는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기준점은 0,0이 되는 겁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선을 정의하는 거니까 45도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고 0,0부터 선의 정의를 시작을 하는데, 델타 X와 델타 Y가 또다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델타 X와 델타 Y는 현재 이 형태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100, 100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할 때마다 델타 X와 델타 Y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델타 X와 델타 Y는 X축과 Y축의 증분값인데 그때의 기준 각도는 요거예요. 요 선의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현재 UCS에서 45도의 방향이 0도라는 가정하에 두 번째 세그먼트에 사용될 기준점의 XY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점을 기준으로 하고 각도가 0도인 걸 기준으로 했을 때의 두 번째 세그먼트의 좌표가 아니라 UCS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 45도의 각도에 맞춰서 돌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로 사용될 이 친구의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원점의 UCS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절대 좌표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0, 100이 되는 거예요. 현재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0,141.4214가 되는 게 아니라 100,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 X, 델타 Y까지 정해줬으면 이제 실선의 길이와 공백의 길이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600을 그린 다음에 400을 띄고 있죠. 그 다음에 400을 띈 다음에 다시 600이 와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면 빨간색에 대한 정의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을 정의를 해볼까요? 두 번째 선을 정의할 때, 이 노란 선을 정의할 때는 각도는 요길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 점을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향을 써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방향으로 선이 진행되고 있다. 즉 각도는 135도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35도라고 정해 주었으면 이제 선이 시작될 점을, 기준점을 설정할 차례죠. 저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정할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id로 추출을 해보면 70.7107 그리고 y는 마이너스 70.7107로 표시가 되는데, 요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의 값이죠. 사실 요 점의 좌표는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다 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는 점이에요. 분명하게 좌표 값이 딱 떨어지도록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입력을 해줄 때에는 가급적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니츠에서 소수점 4개짜리까지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요걸 맥시멈인 소수점 8개짜리까지 설정을 바꿔놓고 다시 한번 점의 좌표를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X와 Y의 좌표로 사용되면 되는 기준점인 거죠. 자,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점을 정의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델타 X와 델타 Y를 정해줄 차례인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35도의 각도를 0도로 설정을 해놨을 때에 요 선이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씩 적층될 거냐 그걸 정해주면 되는 거죠. UCS를 틀어봅시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고 요게 0도가 되도록 방향을 틀어주고 나면 이제 델타 X와 델타 Y를 확인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친구가 요 방향으로 적층이 돼도 되는 거고 요 친구가 요 방향으로 적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으니까요. 저는 이 친구가 요 방향으로 적층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0,0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는 X축으로는 100, Y축으로는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니까 델타 값 X와 Y의 증분값은 100,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X와 Y를 정했으면 실선과 공백의 거리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이 패턴에 대한 해치 패턴의 정의인 거고요. 잊지 말고 엔터를 두어 번 눌러서 밑에 공백이 포함되도록 파일을 만들어준 다음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할 때에는 패턴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확장자는 PAT가 되도록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한번 해봐야겠죠? UCS를 다시 평상시대로 원점을 기준으로 돌려놓고 해치를 작성을 하는데 밑에 보면 테스트 2번이라는 패턴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 작성이 됐나 확인을 해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잘 작성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임시로 기준점으로 잡았던 이 점에 겹쳐서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정확한 규칙으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정한 규칙대로 제가 입력한 값대로 잘 작성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사용할 경우엔 좌표의 값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가급적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급적 정확하도록 소수점 아래 8개짜리까지 다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틈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 해치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